내가 지선우 집으로 데려왔어. 이제 지선우가 차선우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차국희는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를 완성 중인 서동주와 한 팀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동주는 차국희에게 첫 번째 미션으로 지선우를 회장님 댁에 데려다 놓으라 지시했고, 이제 믿을 구석이라고는 서동주밖에 없는 차국희는 미션을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오늘은 차강천이 대상그룹을 혼외자인 차선우와 친손주 서동주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가 금고 턴 거는 아빠한테 비밀로 해줄 거죠? 차국희는 허일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도둑질을 차강천에게 들킨다면 자신은 대산화학을 갖기는커녕 국물도 없이 팽당할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기에 허일도에게 애원하며 부탁했지만 대상그룹을 통째로 삼킬 목표를 갖고 있는 허일도는 차국희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차국희가 가장 약한 틈을 타서 그녀가 갖고 있는 현재 직함마저 모두 뺏어버릴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그녀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고 도둑질에 관해 잠시 함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허일도의 생각을 눈치챈 차국희는 자기만 개털이 될 게 뻔하다면서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모습이었고, 차국희의 이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던 서동주는 은밀하게 차국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차 사장님, 내 실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분홍색 종이 가져가신 분. 차 사장님 맞으시죠? 차국희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혹시 허일도가 직접 말해준 거냐면서, 허일도는 입이 정말 싸다고 화를 냈지만 서동주는 허일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차 사장님, 왜 이렇게 허술하셨어요? 분홍색 종이를 가져가 버리면 티가 나잖아요.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다른 종이에 옮겨 적고 원본 종이는 그대로 놔두셨어야지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할 분은 차강천 회장님 댁에서 사장님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동주는 차국희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채로 매섭게 팩트 폭행해버렸고, 차국희는 머쓱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둑질한 걸 회장님께 알리기라도 할 거냐면서 따졌죠. 하지만 서동주는 진지한 얼굴로 제안하길, 아니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제 스파이가 되어주세요. 차강천 회장님 댁에서 회장님 빼고 제가 믿을 분은 차국희 사장님 한 명밖에 없어요. 허일도 사장님과 차덕희 사모님은 차강천 회장님에게서 회사를 가져올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분들이시고, 태윤이는 착하긴 하지만 결국 엄마 아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공비서님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많으셔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차국희 사장님 한 분뿐입니다. 차국희는 자기가 서동주 편에 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냐고 물었고, 서동주는 차국희가 솔깃해할 만한 딜을 걸었죠. 결국 차덕희는 서동주에게 충성을 약속했어요. 나 기자들 포토라인에 세워두고 망신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우리 가족들보다는 왠지 서상무가 훨씬 믿을만해. 우리 손잡고 함께 직진해봅시다. 서상무가 브레인, 나는 행동파? 이 정도면 꽤 근사한 조합 같은데? 그렇게 서동주는 차강천 회장의 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스파이를 한 명 심을 수 있게 되었고, 지선우를 자연스럽게 차강천의 집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님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여운남은 최근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는 성보연에게 결국 임신한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사실 여운남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머릿속은 온통 여미철과 이혼을 하고 서동주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런 여운남의 속도 모르고 성보연은 자신이 잘 가는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여운남의 진맥을 보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한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쉽지만 조카 며느리님은 임신이 아닙니다. 최근 속이 안 좋아서 구역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한약을 조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조제할 테니 매일 하루 3번 드시도록 하세요. 성보연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하며 한의원에서 나왔고, 여운남은 성보연 몰래 한의사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실 여운남은 한의원에 오기 전 미리 한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길, 안녕하세요. 염장선 댁 조카 며느리 여운남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서 만약 제가 임신한 걸 모두 아셨다가 유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크게 상심하실 것 같아 당분간 어르신들께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맥을 보러 가면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함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의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운남은 한의사를 계속 설득했죠. 만약 자연 임신이 아니라 한의사가 조제해준 한약을 먹고 임신한 걸로 어르신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할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한의사는 여운남의 말이 틀리지 않단 생각에 알겠다고 말하고 임신이 아니라고 성보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여운남은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혼을 하고 서동주에게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자신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선은 여운남을 밖으로 유인하여 히트맨을 붙여 없애버릴 계획이었으나 이미 이런 계획을 모두 눈치챈 여운남은 대산 주식 일부를 팔아 만든 자금으로 은신처까지 구해놓은 뒤였고 자신을 죽이려는 히트맨을 고용한 자가 염장선이라는 증거까지 확보하여서 여미철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여미철도 더 이상 여운남에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염장선의 살인교사 증거까지 확보한 여운남은 이제 여미철과 이혼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미철은 염장선에게 찾아가서 테이블을 콱 내리치면서 쏘아붙였어요. 큰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은남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은남이를 죽이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덕분에 저는 이혼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큰아버지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여미철은 염장선에게 분노했고 여운남과도 깨끗하게 이혼해 주었죠. 여운남은 이제 서동주가 복수를 완성하고 오길 안전한 은신처에서 기다리며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차국희가 지선우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자 아들 허태윤의 자리가 위험해졌다고 판단한 차덕희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덕희는 차국희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채 말하길 네가 감히 저 물건을 집에 들여? 아주 태윤이 장래 망치려고 작정했지. 너 태윤이 장래 망치려고 한 수작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 차국희도 악에 받쳐서 차덕희에게 쏘아붙였고 차덕희는 차국희가 서동주와 손을 잡았다는 걸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차덕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허일도에게 말하길 당신이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나 서동주 용서 못해. 허일도는 차덕희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허일도와 차강천을 한 번에 보내버릴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일도는 최 실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강천 회장이 치매라는 중요한 정보를 터뜨릴 계획이었죠. 그리고 최 실장은 서동주와 엮어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뒤에 자신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부회장에 오른 뒤 자연스럽게 대상그룹을 통째로 먹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누던 차덕희와 허일도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는 바로 차국희였죠. 차국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동주는 최 실장을 움직여 반격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회장에서 허일도의 살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버리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허일도는 이사회장에서 차강천 회장을 물러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죠. 이사회장 문 밖에는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허일도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의 법칙에 대해 고지했고 허일도는 맥없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차강천은 허일도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기에 더 이상 차덕희와 허태윤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대통령 이철용은 대한민국 대기업 대상그룹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까지도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고 이사회장에서의 일도 대통령 이철용의 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허허, 판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군. 그럼 이제 대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지? 차강천은 치매라고 밝혀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고졸이고 경영 수업받은 사위는 감옥 갔고 그럼 진짜 그 비서실장 출신이라던 최 실장이 대상그룹을 경영하게 되는 건가? 그때 남성철의 뒤를 밟아 어르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까지 다 알아낸 서동주가 말하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 실장님께서는 대상그룹 경영권을 거절하셨습니다. 대통령 이철용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독대하고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서동주가 강해 보이면서도 위험해 보였죠. 사실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총상까지 이겨낸 서동주에게는 상대가 대통령이든 뭐든 무서울 게 없었어요. 서동주는 대상그룹은 차선우가 경영하게 될 것이며 만약 이철용이 염장선을 제거해준다면 나라사랑기금 2조 원을 정치 자금으로 후원해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염장선에게 이기적인 놈이라며 심한 모욕까지 당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서동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염장선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염장선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대통령 이철용 하나밖에 없었죠. 차선우는 회장 취임식 날 경영 승계권을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서동주에게 일임했습니다. 대산의 새로운 회장이 된 천재 서동주는 모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서동주의 인성과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최 실장이 서동주의 이름을 부르며 연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